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국감은 조국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조국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운지 이제 2달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세상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시끄러운가? 쉽게 조국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판단할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말이 많고 말썽이 많고 하자가 많은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으면 되지. 왜 이런 것인가?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꼭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도 아니구만. 이것이 상식이고 순리고 합리입니다. 중딩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식과 합리와 순리를 절대로 정권의 권력이 덮을 수 없습니다. 집권 초라면 그런 무리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전부 다 진실의 커튼이 벗겨지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 중반기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가속화되면 그런 시도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어저께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보여준 태도는 이런 현상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집권 중반부에 들어서 레임덕이 시작된 정권, 절대로 진실의 호도가 불가능하다. 박은정 위원장은 명백한 진실을 밝힘으로써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조국이 법무장관 자리를 맡으면서 자신의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 이해 충돌 아닌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초점이었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화여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서 최근까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조국과 같이 같은 학교에서 있었죠. 대표적인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진보 성향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것이겠죠. 올해 나이 67세, 법 철학 전문가, 그리고 각종 정부 내외의 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 이런 판단을 내리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결정에 도움을 줘야 되는 자리의 역할을 20개 내지 최소한 20개 이상을 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분야에 관한, 그러니까 해석과 결정과 이런 것에 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 충돌이다. 직무에서 배제돼야 되는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제가 명기한 대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법을 따질 것도 없이 이 강령에 따라서 이해 충돌이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실제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개입을 하는 권한을 행사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이란 자리를 맡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 충돌이다. 스스로 신고를 해서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셀프 신고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익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무 배제를 건의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도 명백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왜냐? 조국은 말로는 자신이 일단은 1차로 장관을 맡은 그 모양새 자체가 이해 충돌이다.
그런데 조국은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는 여러 언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라고 내놓는 것들, 특수부 수사의 축소. 아니, 지금 조국 가족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가 특수부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수부 수사 축소를 얘기한 것이라든가, 심야 조사 금지, 별건 수사 금지, 그리고 공개 소환 금지, 공개 소환 금지와 피사실 공표 금지는 조국 가족 수사가 끝난 이후에 적용하겠다고 해놓고, 그런데 실제로는 검찰이 압력을 받아서 공개 소환은 이번에 바로 금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페이스북의 프로파일 사진에 서초동 촛불 집회를 버젓이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촛불 집회는 조국 수호, 정경심 사랑해요, 윤석열 퇴진을 외친 집회였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프로파일 사진에 올린 것은 검찰에 대한 일종의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박은정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자리에 있는 모양새 자체가 이해 충돌뿐만 아니라 그 자리 넘어서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지요. 때문에 이것은 이해 충돌이 100번 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제가 명기한 대로 법무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죠. 법무부는 법무부와 검찰은 다른 기관이다. 이해 충돌의 의미 자체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그런 이 의견과 상관없이 박은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 충돌이다. 자, 네 번째, 이것은 집권 초, 정권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법에 관한 유권 해석을 통해서 감싸줬던 김외숙 당시 법제처장, 현재 청와대 인사수석을 맡고 있습니다. 김외숙 처장은 부산의 법무법인 부산, 문재인 변호사가 있었던 그 로펌에 같이 근무했던 변호사 출신이죠. 명백하게 전직 대통령에 관한 이 경호는 10년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사망한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찰로 돌려야 되는데 이것을 경호처법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경호처의 경호를 제공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그런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 전직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따로 조항으로 경호처법이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경호 제공은 예를 들자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인물,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부부 말고 별도의 인사 중에서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김어숙 당시 법제처장의 경호처법 해석은 문재인의 구미에 맞게 고무줄처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집권 초에는 벌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인사수석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은정 위원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입니다. 참여연대의 집행위원장이 강력하게 조국 사건을 비판을 하면서 참여연대를 뛰쳐나왔습니다. 경실련도 비판을 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조국의 오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를 뇌물 혐의로 고발해 놨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절대 가릴 수 없는 이제 진실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특히 좌파 정권 내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의 레임덕과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